주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오래전부터 말해온 핵 추진 잠수함과 항공모함을 말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의 총집결체로 불리는 항공모함. 항공모함은 해군의 로망이라고 불리며 국가의 자존심이라고도 합니다. 항공모함 전단 하나가 사실 웬만한 나라 하나의 전체 군 전력과 맞먹기 때문에 보통 경제력과 군사력이 월등한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상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도 존재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공모함을 보유한 나라는 단연 미국. 니미츠급 열척이 지구촌 바다 곳곳에서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세 곳에서 항모 전단을 배치하고 있어서 전 세계 어느 국가든 일주일 안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현재 전 세계에서 항모를 보유한 국가는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스페인, 이탈리아, 브라질, 태국, 이렇게 9개 국가입니다. 항공모함을 보유하려면 호위할 호위 전단이 필수적이고 함재기 구매와 운용에도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1000명이 넘는 고급 인력 확보도 문제죠. 항공모함을 제대로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힙니다. 그런데 이 항공모함을 중국이 오는 2025년까지 핵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하겠다고 선언했고, 일본은 헬기 탑재형 호위함인 이즈모급 함선 2척을 2023년 경항모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뛰어든 항공모함 경쟁에 우리도 한국형 항공모함을 만들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나라들이 항공모함을 만들려고 하는지, 항공모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모함은 항공기의 모체가 되는 배로 주력 전투용 군함과는 달리 군용기들을 태우고 바다 위를 떠다니는 항공 전투부대입니다. 즉 바다에 떠있는 군 항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보이지 않는 먼 거리에서 신속히 적에게 접근하여 전투기를 띄워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치를 노출함이 없어서 퇴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전략 자산인 항모를 운용하면 해외 지원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해군 공군 작전이 가능해집니다.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번 연료를 공급하면 수년간 공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연료를 공급하면 지구 20바퀴를 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항공모함을 가져야 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미국은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늘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장거리 전략 폭격기 등의 운용 비용을 우리가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는데, 항모를 우리가 직접 운용한다면 이런 압박에서 좀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의 작전 반경이 매우 넓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항공모함이 생기게 된다면 북한의 모든 지역을 사정권 안에 두게 되며, 또한 중국의 일부분도 사정권 안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쟁 억지력과 북한과 전쟁 시 어느 정도 중국 개입을 한정시키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항모 도입 논의는 이미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시작됐지만 경제적 여건과 운용비 부담 등의 문제로 수차례 좌절됐습니다. 국민과 정치권의 도입 요구는 많았지만 정부와 군 내부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서 사업을 구체화하는 데 수십 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경항모 건조 사업의 윤곽이 드러나자마자 운용 효율과 비용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좁은 한반도 해역에서 경항모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항공모함을 운용하려면 막대한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원자로로 가동하는 미국의 대형 항모 1년 유지비는 3천억에서 4천억 원에 이릅니다. 단순히 항모만 기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 운용 비용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경항모 운용비도 최소 1,500억에서 2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CBS 방송이 보도한 전략 폭격기 운용 비용 자료에 따르면 B1B는 시간당 1억 868만원, B2A는 1억 3649만원, B5-2H는 5,455만원이라는 엄청난 운용 비용이 소요됩니다. 시간당입니다. 미국 전략 폭격기 3기의 전략 자산이 13시간 왕복 비행하면 약 4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동시에 전투기를 도입해도 공군 기지를 건설하기 쉽지 않습니다. 공군 기지는 주민들이 반대해 건설하기 어렵고 그 비용도 엄청납니다. 한 언론 보도에선 250만 평 공군 기지를 건설하는데 무려 25조 원이 소요된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항공모함을 반대하는 입장에선 우리의 국방 예산으로 힘들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항모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췄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국방비는 356억 달러로 2023년 경항모를 보유할 예정인 일본, 중형 항모 한 척을 운용하는 프랑스, 중형 항모 2척을 운영하는 영국과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또한 항공모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 해군과 조선 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한 만큼 항공모함 건조 능력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레이더를 비롯한 방공망, 탑재해야 할 일부 무장 능력을 제외하면 모함 건조는 자체 기술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사실상의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을 최근 승인한 사실을 YTN이 보도했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달 12일 합동 참모회의를 열고 차세대 대형 수송함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배수량 3만 톤, 비행갑판 250m 규모로 경항공모함급으로 평가받는 일본의 이즈모함보다 크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특히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를 최대 16대까지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고 합니다. 전력화 목표는 2030년까지인데 앞으로 7년 후면 우리도 항공모함을 보유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이 없다면 중국과 일본에게 해상 전투력에서 밀리게 되고 미국 전략 폭격기가 올 때마다 큰 돈을 지불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은 2017년에 그동안 한미 동맹으로 인해 제한